안녕하세요. 송유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주식시장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그리고 유망한 섹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 정연분들이 요청해주신 종목들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마이너스 0.64%,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하락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락 요인을 좀 보면요, 뉴욕 증시 이제 나스닥 위주의 하락 영향이 좀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했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나서 약간의 경계감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일단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제유가를 중심으로 근원물가 진정을 위해 비축유 방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좀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노력과는 반대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좀 어느 정도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중국발 헝다그룹 디폴트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 이슈 자체가 아직까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어제 시장, 우리 한국 시장 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요, 최근에 매수해 오던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하는 이런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원 달러가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 원달러가 오르면요, 환차손 우려로 인해서 한국물 자산을 매도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원화가 강세일 때는 주식을 약간 이제 환차익 기대로 인해서 좀 약간 매수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원화가 약세 시에는 환차손 우려로 매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인 내용을 보면은 뉴욕 증시, 특히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견조했고요. 기관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해주면서 적게 빠졌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오히려 반대로 3,200억 매도를 하고 외국인도 같이 매도하니, 이런 영향 때문에 코스닥 위주의 하락 종목과 급락 종목이 많이 나온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 흐름을 먼저 짚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 세우고 유망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먼저 보면은, 어제 일단 어젯밤이죠. 소비자 물가 공포심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테이퍼링 우려도 있고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 우려가 더해져서 약간 나스닥도 성장주 위주로 많이 빠졌습니다. 성장주 위주로 많이 빠졌는데, 이런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미쳐져서 주도군인 성장주 중심의 매도가 많이 나온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굉장히 악재가 많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은, 특히 이제 한국은 수출입 의존도가 90%인 굉장히 변동성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공포심, 그리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우려가 더해져서 지금 이제 성장주 중심의 매도가 많이 나왔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금리 인상을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지금 금리 인상 우려가 많이 시장에 깔려 있는데, 일단 경기 전망이 좋아서 금리 인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인플레 우려죠.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요,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회복된다, 이런 기대감조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주도주가 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 경기 모멘텀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될 부분은 성장주인데, 자, 일단은 성장주도 일단 금리가 상승하는 것 자체는 악재가 분명합니다, 성장주에게 있어서. 근데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좋거나 경기 전망이 밝아서가 아니라 인플레 우려이고 경기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저성장 국면에서는 성장주가
주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우리가 시장 흐름을 보면은 경기 민감주, 가치주죠. 경기 민감주랑 성장주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시장 전개가 자주 보였는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가 엎치락 뒤치락한 모습이 전개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증시 컨디션으로 본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성장이라는 단어죠. 성장.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도 계속 듣게 되는 내용이고 주식시장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죠. 근데 지금 이제 증시 흐름을 보면은 증시의 항상 주도주를 보면은 성장주예요. 거의 다. 성장주였고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뉴욕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시가총액 예를 들면은 뭐 최상위에 있는 것들 뭐 쫙 이렇게 보면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뭐 테슬라, 구글, 메타 거의 뭐 1위부터 10위까지가 죄다 성장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순위가 잘 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클수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성장 국면이 계속 지속될수록 성장주가 계속해서 부각되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온갖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유동성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담이 되죠. 지금이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시국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장률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는 성장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금리를 2번 인상을 했었죠, 최근에. 그리고 내년 1분기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은행뿐만이 아니에요. 연준도 보면은 내년 6월부터 금리 인상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성장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지금 유동성 흡수도 시작됐죠. 테이퍼링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지지고 볶아도 결국에는 성장주가 증시의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성장주에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일단 좀 우리 시장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고 앞으로 성장주에 주목하셔야 된다. 이 내용 좀 길게 풀어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개별 종목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개별 종목 개별 수익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개별 종목은 지수 안에 있습니다. 지수는 이런 대내외 이벤트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내용들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우리 정의원 분들 저한테 종목 상담 한 8개 정도 주셨는데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하프론테크 자 일단은 상하프론테크 지금 저한테 요청 주신 정의원 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64,500원 10%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500원 그리고 10% 한번 이렇게 놓고 볼 텐데 자 일단은 이분 기준으로 하면요 약간 좀 손실이시죠. 손실이신데 일단은 비중이 10% 갖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일단 상하프론테크 한번 보면은 일단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한 번쯤은 이렇게 매매를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또 불소수지 이런 이제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전문 업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엮여 있죠. 지금 뭐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LCD, 자동차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을 다루고 있다는 거는 이런 다양한 섹터가 시장에 부각될 때 같이 얘도 덩달아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상하프론테크 한번 보면요. 일단은 좀 흐름 자체를 봐야 돼요. 어떤 흐름을 봐야 되냐? 일단 매출액이나 전반적인 걸 봐야 되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엎치락 뒤치락 해요. 뭐 이렇게 큰 폭의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것도 아니고 약간 엎치락 뒤치락 했던 모습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일단 상하프론테크만 놓고 보면요. 일단은 이 회사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면 일단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죠. 개선되고 있고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수소차양 불소수지 멤브레인의 공급 증가 그리고 아까 LCD 말씀드렸는데 LCD 부품의 약간 양호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적 흐름으로 보면은 외형 성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저한테 요청 주신 분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들어가신 건지 중장기적 측면에 들어가신 건지 그런 내용 모르기 때문에 일단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조금 보면요 64,500원에 잡으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64,500원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은 일단은 저항 매물대 구간이에요. 65,000원 63,000원부터 65,000원까지 지금 이제 저항 매물대 구간인데 일단 좀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거래량은 최근에 좀 다시 유입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앞전에 좀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지지를 못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지금 보이실 텐데 지금 이제 고점에서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1차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꺾였다. 거래량이 급감했죠,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추세 전환 신호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한테 종목 상담 요청 주신 회원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좀 손실이 좀 크시죠? 손실이 좀 크신데, 일단은 지금 이제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뭐냐면은, 최근 좀 계속해서 올랐단 말이에요, 얘가.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고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 조금 제가 비중 10%를 갖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저는 추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회사 자체는 좋고 제가 방송에서도 TV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11월 달까지는 약간 금리 인상과 국제유가 급등, 그 다음에 뭐 원달러 환율 이런 대외적 변수가 하도 많고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 무역 이런 이제 매크로 변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무형의 서비스 섹터가 많이 수급이 쏠렸었죠.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NFT 게임주가 있었는데 11월은 그들만의 잔치였죠. 근데 이제 12월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 개선 그리고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이제 좀 자동차 반도체 요런 쪽으로 저는 시장의 흐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상하프론테크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저는 추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추매를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회사 자체는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나쁜 회사가 아닌데 약간 높게 잡으셨어요. 지금 보시면은 65,000원 부근이냐면은 원래는 지지를 해줬다면은 한번 튈 자리인데 거래량이 지금 전혀 동반이 안 됐죠. 거래량 동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세 자체가 약간 이제 전환이 된 상태인데 지금 제가 추매 구간에 잡아드리면요 최근에 한번 지지 받았었고 앞전에 좀 어느 정도 매물대 받아줬던 구간인데 55,000원부터 현재가 지금 6만원 지금 보이시는데 이 구간 사이에서 한번 추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000원부터 6만원 추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친구 그러면 1차 목표가를 어떻게 잡냐 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자 1차 저항 매물대 구간이 요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7만원대 있는데 일단은
평단을 좀 낮추셨다가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가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 종목 봐야 돼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이 회사는 기술력도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좀 약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평단 맞춰 놓으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매 구간 6만 원부터 5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1차 저항 매물대 구간인 7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경기가 지금 개선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회사에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수소차양, 불소수지, 멤브레인의 공급 증가가 예상되고 LCD 부품 양호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은 계속해서 확대할 전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넘어볼 텐데 E&D. 자, E&D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 종목.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하는 회사냐? 지금 뭐 코스닥에 화학 쪽에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화학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일단 주요 사업 부문에 보면은 촉매 시스템 2차 전지. 아까 이제 상하 프론텍과 어느 정도 겹치는데 2차 전지 사업 같이 영위하고 있고, 일단은 매출 비중을 보면요. 자동차용 매연 저감 장치를 지자체에 공급하는 촉매 시스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망 자체가 어떠냐면요. 지금 보면 한눈에 보더라도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많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전망을 보면은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이 지자체에 공급하는 촉매 시스템 이 부분이 가장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좀 전망을 보면은 정부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촉매 시스템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2차 전지도 사업 부문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2차 전지 증설에 따른 생산 능력 확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포커스로 보면은 기대를 걸어볼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게 2차 전지겠죠, 당연히. 2차 전지인데 일단 한번 보면은 저한테 지금 이제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신 분의 평균 단가를 보면은 32,500원이라고 하시네요. 32,500원. 그리고 비중은 10%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일단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최근에 지금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꺾이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와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이 진입을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서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한번 이렇게 지지 구간을 거쳤는데 자,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주려고 했거나 지지 받았던 구간이에요. 지금 보이실 텐데 이 구간에서 지금 최근에 지지받고 다시 한 반등 나오는 흐름인데 아쉬운 건 뭐냐? 거래량이 없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된다면 진바닥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진바닥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앞전에 굉장히 수많이 지지를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진입을 고려해볼 만한 위치는 맞습니다. 일단 E&D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수요가 회복되고 매출 성장 지속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결국에는 실적 바탕 해가지고 안 따라가는 주가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자, 일단 이 친구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좀 4만 원대 부근 저항 맞고 떨어진 모습 보이는데 일단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 정의원분 저한테 요청 주신 분 기준으로는 32,500원이세요. 32,500원이면은 한 15%? 대략 한 15% 정도 손실 중이실 텐데 비중이 10%라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포커스로 보면은 2차 전지라는 데에 약간 주목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트상 봤을 때 지금 바닥 구간입니다.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가 매수는 언제부터 하냐?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전저점 구간 12월 1일 날 전저점 구간 26,750원 보실 텐데 26,750원부터 현재 종가 28,600원 이 사이에서 추매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최근에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긴 하지만은 뚫지 못한 구간이 있어요. 어떤 구간이냐면은 자, 계속해서 빌빌대다가 최근에 좀 거래량 유입된 게 11월 19일이란 말이에요, 이날. 근데 뚫지를 못했어요. 앞전에서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모습 보여준 구간인데, 자, 일단은 요 구간 지금 이제 앞전에 좀 저항 맞고 다시 떨어졌는데,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를 3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죠. 이 가격대 자체가 앞전에 좀 어느 정도 지지 저항 역할을 해주면서 좀 매물대 소화했던 구간이기도 하고 최근에 저항 맞았던 구간인데, 일단은 목표가 3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추가 매수 구간은 28,600원부터 26,750원 요 사이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다음 종목, 자, 현대중공업 지주. 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정연방 분들 지금 종목 상담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목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스치면 상한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종목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최근에 얼마 전에 방송에서 저한테 질문이 네오 위주를 손절해야 될까요, 말까요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변동성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상방 하방을 열어두고 저는 홀딩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파셨죠. 파셨는데 그 다음날 14%가량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주식 자체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들을 진단받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현대중공업 지주 한번 볼 텐데, 자, 저한테 지금 종목 상담 요청 주신 회원님 평단으로 보면은 6240원에 사셨대요. 6만 240원. 그리고 비중은 마찬가지로 10% 갖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자, 일단 한번 볼 텐데, 자, 현대중공업 지주. 자, 지주는 말 그대로 지주회사 격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지주회사더라도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순수 지주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럼 돈을 어떻게 받냐? 일단은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이 회사 전망을 좀 보면요, 지금 뭐 석유 및 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화학 쪽에 있네요. 일단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 자회사를 보면은 뭐 현대 오일뱅크도 있고 다양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약간 이제 정유 수요 증가도 예측이 되고,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건설 투자 확대에 따른 약간 이제 건설 기계 수요도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시장 흐름상 현대중공업 지주의 약간 영업이익이 충분히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출 성장하고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6240원에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6240원 약간 한 뭐 4% 5%대 지금 마이너스이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좀 최근에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쵸? 최근에 좀 많이 흘러내렸는데, 원래 지지를 61,900원 요 구간에 한번 받았어야 돼요. 요 구간에 받아줬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지지를 못 받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지지 못 받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근데 비단 이게 얘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11월 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 NFT, 게임주 얘들한테만 잔치였기 때문에 대다수 종목들이 15에서 20% 빠져버렸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이었고, 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받았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요, 지금 일단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됐어요.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바닥권까지 왔는데, 지금 대응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응이 좀 중요한 게, 자, 지금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 동반되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요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내리꽂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6240원에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현대중공업 지주는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고, 지금 얘는 단기 저항 매물대 구간이 62,000원 부근에 있어요. 지금 요 구간 62,000원 구간에 또 이제 62평선도 같이 상존해 있는 구간인데, 일단은 저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추매 의견 드리지 않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6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간이죠. 6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에 포커스에 약간 해당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루즈해질 수 있고,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다른 종목 잡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62,000원 제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 텐데, SDN 종목이죠. SDN 하면은 저는 가볍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일단 뭐 주가도 가벼운데 시총이 얼마 안 됩니다. 1,000억밖에 안 돼요. 1,000억. 호불면 날아가는 그런 종목. 최근에 제가 스치면 상한가에서 다뤘던 종목들 중에 가벼운 애들이 누가 있냐면은 YJM 게임즈. 얘도 잘 갔는데, 예. 얘도 잘 갔어요. 얘도 잘 갔는데 얘도 가벼웠어요. 1995억. 그때는 더 가벼웠어요. 1500억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 오르니까 시가총액 오르면서 거의 한 2000억 보이는데, 그땐 1500억이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테마주죠. 정원 에시스. 얘도 이제 최근에 좀 급등 보여줬는데, 얘도 가벼워요. 얘도 830억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뭐 물론 가볍고 무겁고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11월 달에 어땠죠, 여러분들? NC소프트 10몇 조짜리가 상한가 가는 거 보고서는, 지금은 사실 뭐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 어떤 이제 시장의 포커스에 맞는 종목을 찾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SDN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SDN 종목입니다. 일단 코스닥 유통 쪽에 있고, 뭐 에너지 시설 및 서비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뭐 일단 매출액은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단 파악이 되고, 이 회사는 뭔 회사냐? 일단 뭐 태양광 발전소 건설, 그 다음에 태양광 모듈 생산, 그리고 선박용 엔진 판매, 이런 사업들을 주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뭐 태양광하고 그 다음 선박용 엔진 요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파악을 했고, 자, 이 회사 전망을 좀 보면요, 일단은 좀 전체적인 흐름 보면은 지금 이제 선박용 엔진도 주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한번 보면 태양광 사업이랑 그 다음 선박 엔진, 이 두 개가 좀 큰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네요. 매출 비중을. 일단은 뭐 좀 전망을 좀 보면은 지금 일단 전방 조선산업의 수주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죠. 계속해서 조선산업의 수주가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 정부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 계속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쵸? 약간 이제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 확대에 따른 수혜를 어느 정도 입을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아까 태양광 사업 한다 했잖아요. 그린 뉴딜 사업의 약간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설비 수주 증가 영향을 좀 받으면은 외형 성장은 지금처럼 꾸준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11월 30일 혹은 12월 1일 날 대부분 종목들이 저점을 찍습니다. 왜? 이때까지 메타버스 NFT 게임주 위주로만 수급이 쏠려 있었거든요.
빠지는 건 비단 그 빠지는 종목들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게 이 내용이고,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하나 힌트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고점에서 자, 거래량이 급감하잖아요. 거래량 급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꺾여요. 추세가 전환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점에서 거래량 급감하는 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SDN 종목 자 보면요. 일단은 뭐 외형 성장은 계속해서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한번 좀 보면은 저한테 지금 이제 종목 상담 요청 주신 정현분 기준으로 하면은 매수가가 2280원이라고 하시네요. 2280원. 그리고 비중은 5%. 어우, 다행입니다. 음. 좀 한 10% 넘게 하락했죠. 지금 마이너스 한 10 몇 프로 되실 텐데, 그래도 11월 30일 날 최저점 1650원 찍고서는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선택을 잘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억짜리고 추세가 꺾인 종목이고, 시장에 지금 현재 시장 포커스에서는 약간 주목받기 어려운 종목인데 비중이 5%라는 게 다행이에요. 잘 판단하셨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저항 매물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 동반되었지만은 뚫지 못한 저구간, 그리고 이 저기 지금 현 주가에서 가까운 구간 1995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지금 이제 저항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저 정현 분께서 만약에 약간 좀 높은 구간, 예를 들면은 한 요 구간이었다고 하시면은 저는 추가 매수를 잡아 드렸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에서 잡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리지 않고, 자, 지금 일단 전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회비용도 많이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고요. 1차 목표가 1995원. 근데 제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얘는 일단은 지금 이제 정부 주도 사업에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조선산업 수주가 회복되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가 원래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000원이 보는 게 맞습니다. 2,000원 보는 게 맞는데 저는 좀 더 길게 보셔가지고 2,5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00원까지.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리고 계속 홀딩 하셨다가 목표가는 2,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이제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엮여 있는 종목들은 한번 이제 또 부각이 되면은 금방 날아갑니다. 특히 얼마짜리 여러분들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높은 가격대 잡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목표가 2,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DN까지 봤었고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라이프 디자인. 자, SM 라이프 디자인. SM 라이프 디자인은 좀 사업 분야가 굉장히 좀 다양한 걸 알 수 있죠. 뭐 상업 인쇄, 뭐 앨범 포스터 화보집, 그리고 뭐 드라마 제작, 멀티미디어 사업, 그리고 외식업, 와인 유통업, 이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은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데, 외식 사업 부분을 좀 보면요, 지금 이제 뭐 신규 매장 오픈, 그리고 딜리버리, 배달 사업 운영, 이런 쪽으로 매출 증가가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은 SM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죠. SM 엔터테인먼트향 뭐 포스터, 화보집, 요런 이제 인쇄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회사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한테 종목 상담 요청 주신 분 평단 한번 체크해 보면은 3,440원 40원에 갖고 계시고 비중은 5% 갖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40원 거의 한 뭐 2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7, 18% 정도 마이너스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흘러내렸죠. 이거는 뭐 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3,440원에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자,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좀 열려 있냐면은 여기까지는 큰 매물대가 없어요. 요 구간까지는 큰 매물대가 없고, 요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거래량이 동반이 안 돼서 그렇지, 어느 정도 거래량만 동반되면 갈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요 구간 도달했던 구간 거래량하고 지금 현재 거래량 보시면 현재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거래량만 동반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3,750원 일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었어요. 5월달에 5월달에 악재 있으면서 마이너스 20%까지 빠졌는데,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좀 최근에 앞에 전저점 부분까지 왔다가 지지받고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 전저점 247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들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증가가 지금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시가총액이 아니에요. 1300억도 안 돼요. 호불면 날아갑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안 돼서 그렇지. 자, 또 이제 지금같이 대내외 악재가 좀 이렇게 시장에 상존해 있을 때는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일단 SM라이프 디자인 247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목표가 3740원 잡으시고 홀딩 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다날 볼 텐데, 다날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부각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종목이죠. 지금 보면은 몇 개 사업 분야가 안 돼요. 대다수 사업 분야는 지금 어디서 수입이 창출이 되냐면은 일단 휴대폰 결제 서비스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다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기업인데, 일단 뭐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결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좀 전체적인 내용 한번 체크해 보면은 이게 되게 약간 이런 좀 좋은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독보적인 회사예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주요 제품 시장 점유율 몇 프로 여러분들? 8%. K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뭐 K사라고 해봐야 다 알죠,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주요 제품 시장 점유율인데, 주요 제품 다날에서 뭘 만들겠어요? 반도체? 아니에요. 얘네 뭐 반도체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오로지 휴대폰 결제 서비스예요. 얘네는 그냥. 자, 휴대폰 결제 서비스 부문을 그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휴대폰 결제 서비스 부문 중에서 이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애가 바로 이 다날이랑 K사예요. K사라고 해봐야 뭐 뻔하죠 뭐.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날이랑 KG 모빌리언스가 시장을 80%가량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면은, 자, 저한테 이제 또 상담 요청해 주신 정현분 기준으로 보면은 다날 12,000원 갖고 계시다고 하시고 지금 20%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굉장히 큰 수익 중이세요. 그쵸? 자, 굉장히 큰 수익 중이신데 일단 좀 잘 판단하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비중 잘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에 말씀드린 게 점유율 1위, 기술력 1위, 뭐 생산성 1위, 굉장히 이 1위, 2위가 갖는 상징적인 게 굉장히 큽니다. 이런 이제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 이런 이제 큰 영향력, 시장에 대한 큰 영향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 여러분들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다날 좀 보면요, 다날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급등을 거쳤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좀 많이 올랐죠. 한 6천, 5천 원대에서 지금 이제 17,000원까지 올랐는데, 일단은 얘가 지금 최근에 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에 엮여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일단 지금 다날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은 성장성이 계속해서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코로나 2년째입니다, 여러분들. 곧 있으면 3년째인데,
코로나가 우리랑 이제 2년째 같이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배달 시장 엄청 커졌죠, 여러분들. 배달 시장 커지고 결제 시장, 모바일 온라인 결제 시장 굉장히 컸습니다. 당연히 다날이 효과가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휴대폰, 그러니까 휴대폰 결제 서비스 시장 점유율 80%는 다날이랑 KG 모빌리언스가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영향도 종합적으로 차트에 좀 작용을 했는데, 일단 전망을 좀 보면요. 일단은 뭐 모바일 결제 부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양호한 성장세에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단알만 좀 놓고 보면은 메타버스 플랫폼 런칭을 통해서 메타버스 시장 진출 약간 가능성도 높은데, 여기에다가 매출 성장세까지 더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은 한 번 더 전고점 부근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미 수익 중이세요. 그렇죠? 이미 수익 중이시고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급감하는 모습 없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익절 구간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절 구간. 자, 익절 구간은 지금 이제 22평선, 생명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구간 거의 근접해 있는 구간이죠. 14,500원. 14,5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전고점 부근 돌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다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좋은 흐름 보여줬고, 이 18,000원이 얼마나 의미 있는 가격대냐면은, 자, 지금 이제 주봉으로 봐도 최근에 이제 이 18,000원 구간 온 적이 없어요. 온 적이 없고,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거진 1년 만에 동반되는 대량 거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4,500원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고점 부근 충분하게 돌파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18,000원 부근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18,000원, 그 다음에 익절은 14,500원 부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 포커스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11월 30일 부근에 저점을 찍었죠. 대부분 종목이 그렇습니다. 11월 30 혹은 12월 1일 날 저점을 찍었어요. 마찬가지죠. 이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분산되어야 될 돈들이 메타버스 NFT 게임으로만 쏠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종목 상담 요청 주신 분은 지금 이제 평균 단가 한번 보면은 43,100원이라고 하십니다. 43,100원. 비중은 몇 프로? 10%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마찬가지로 43,000원이시면은 10%, 20%, 20% 조금 안 되는 손실 지금 기록 중이실 텐데, 일단 하나솔루션 회사 한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자, 환경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을 만한 종목인데, 얘는 일단 매출 비중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고, 얘는 종합 화학 기업입니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 그리고 뭐 유통, 부동산, 태양광 사업, 이런 이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종속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전망을 보면요, 지금 이제 아까도 제 전방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방 산업의 성장으로 주력 제품, 뭐 PVC, 가성소다, 뭐 이런 이제 수출 증가 예상되고, 일단은 뭐 태양광 사업도 아까 영위한다고 했는데, 태양광 이런 이제 유통 부문 성장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 회사입니다. 자, 일단 하나솔루션 보면은 지금 뭐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애매하지만은 그나마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이 태양광이네요. 지금 시장에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자, 일단 하나솔루션 43,000원에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일단 43,000원보다 살짝 윗구간, 요 구간이 지금 저항 매물대입니다, 여러분들. 저항 매물대 지금 45,000원 잡혀 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다행인 측면은 뭐냐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거래량이 들쑥날쑥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추세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지금 43,000원. 조금 애매한 구간이에요. 조금 애매한 구간이고, 일단 최근에 어느 정도 한번 지지 받으려고 했던 구간인데, 35,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셔도 돼요.
45,0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는데 지금 종가는 37,000원이죠. 지금은 추가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자, 만약 35,000원 구간 한번 주면은 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빠질 가능성은 있는데 35,000원 추가 매수 가능하시면 진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45,000원까지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끽해봐 이제 12월이에요 여러분들. 12월이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마이너스 20% 손실이신데, 자, 왜 12월이 상징적이냐면은 12월과 1월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1월 같은 경우는 새해입니다. 새해. 내년에 좀 이제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산업군이 뭐가 있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중에서도 그나마 효율이 높은 게 태양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에서 그린 뉴딜 사업에 또 엮여 있는 게 태양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친환경 이런 쪽이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길게 열어두고 홀딩 하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35,000원 부근 오면은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45,000원 부근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8종목 알아본 것 같아요. 오늘 한 8종목 알아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출입 의존도가 90%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어려운 시장, 혼자 마음 끙끙 싸매지 마시고요. 샵 2034 번호로 송반장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될 만한 각종 주식 정보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제 혼자 좀 매매하기 어렵다, 나는 좀 같이 정보도 받고 싶고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샵 2034 번호로 송반장 문자 보내주시면은 각종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신 분들 많은데 샵 2034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송반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한번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